안녕 여러분. 오랜만이죠?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1학기 때 배운 인사꿀장단 먼저 함께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안녕, 안녕, 국악쌤이 안녕. 네, 6학년 여러분, 여름방학 잘 보냈나요? 자, 다시 동영상으로 돌아온 친절한 국악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하기 전에 국악쌤과 마지막으로 수업했던 내용이 아마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에 대한 내용을 했을 거예요. 기억 안 나요? 네,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 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소금이라는 악기를 우리가 다뤄봐야 하는데, 동영상 강의로 제가 소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서 소금을 불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전통 게이름인 율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율명과 정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게이름을 율명이라고 하고, 또 단소나 소금을 연주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보가 정간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이미 5학년 수업 때 다 다뤄봤기 때문에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모범생 친구가 정간보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쌤, 모범생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악보인 정간보는 우물정, 사이간, 그리고 악보 보자를 써서 정간보라고 읽는 거야. 정간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인물이 누구라 그랬지? 그렇지, 세종대왕님. 자,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정간보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이 악보의 이름은 정간보입니다. 정간보는 세종대왕이 창안한 우리나라 고유의 악보입니다. 우물정 모양으로 간을 질러 만든 악보로 정간보라고 합니다. 음높이는 율명으로, 음계리는 정간으로 나타냅니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읽고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읽습니다. 이 표시가 있거나 정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전에 제시된 음을 이어서 연주합니다. 이 표시는 쉼표로 정간을 차지하는 만큼 쉬어줍니다. 숨을 쉬라는 표시의 숨표입니다. 정간 하나가 한 박입니다. 한 박은 몇 개의 작은 박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3소박과 2소박으로 구별됩니다. 네,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네, 정간보라는 악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율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에서 쓰는 음을 율이라고 하고 그 이름을 율명이라고 해. 모두 12개의 율이 있어. 정간보에 쓸 때는 율명에 첫 글자만 쓰지. 각각의 이름을 알아보자. 12개 율의 이름인 12율명은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려, 무역, 응종이야.
기준이 되는 중간음역의 12유를 중성이라고 해. 중성보다 한 옥타브가 높으면 청성, 한 옥타브가 낮으면 배성이라고 해. 청성은 중성에 삼수변 1개를 붙이고 중청성은 삼수변 2개를 붙이지. 배성은 중성에 사람 인변을 붙인단다. 네, 이렇게 한 글자당 이름이 2글자예요. 황종, 대려, 태주. 하지만 악보에서 읽을 때는 밑에 글자를 빼고 그 첫 번째 글자로 황, 대, 태, 협, 고중, 유임, 이남, 무음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12개를 언제 다 외워요? 쌤, 우리가 뭐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벌써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해드리는데요. 단소에서 쓰이는 율명 5개가 있었죠. 중, 임, 무, 황, 태. 이렇게 5학년 때는 5개를 외우면 됐었고요. 6학년 소금에 쓰이는 율명 역시 5개만 사용합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1번 황종. 단소에서도 썼고 소금에서도 쓰는 율명이에요. 황. 2번 태주. 3번 이제 고선이라는 율명이 등장을 하고요. 4번 임종. 마지막 5번 남녀. 네, 소금에서는 이렇게 5가지 율명을 사용합니다. 자, 어디서 붙어 있느냐? 여기 세 번째 가운데 고선부터 시작을 해서 고, 태, 황, 남, 임 이 순서예요. 고선이 가장 높은 음이고 고, 태, 황, 남, 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반대로 하면 임, 남, 황, 태, 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5가지 율명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요. 청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준이 되는 음역대에서 한 옥타브가 올라간 음을 청성 또는 청율, 청음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높은 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본 한자에서 옆에 물수를 왼편으로 보내면 이렇게 점 2개에 짝대기 하나, 삼수변이라는 글자를 한자 옆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앞에 여기 황종부터 볼까요? 황종에서 삼수변이 붙으면 이름이 청황종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맨 왼쪽에 있는 황종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한자를 황종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아래쪽 글자를 보시면 돼요. 황종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는 태주,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글자는 중려, 네 번째 이 글자는 임종,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무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한 옥타브를 올려서 각 글자마다 삼수변을 붙이면 어떻게 읽는지 우리 모범생 친구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쉬운 과제를 내주시다니요. 자, 우리 친구들 벌써 눈치챘지? 이거는 모범생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야. 바로 앞에 보기가 나와 있지. 황종에서 물수변이 붙으면 청황종이라고 읽으니까 두 번째 태주는 앞에 청자를 붙여서 청태주, 중려에도 청자를 붙여서 청중려, 임종에도 청임종, 무역도 마찬가지야. 청자를 붙여서 청무역 이렇게 읽는 거야. 아주 잘했어. 자, 이제 활동을 해볼 거예요. 지금 왼쪽 연못에 여러 가지 한글과 한자들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기가 있죠. 자, 다음 왼쪽 연못에 있는 율명이나 한글을 읽고 오른쪽 보기에 있는 알맞은 한자나 한글을 왼쪽으로 붙여볼게요. 시간은 몇 초? 3초 드립니다.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종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이 글자 황종에 물수변, 삼수변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름은 청황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려라는 글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 글자의 이름은 태주, 그리고 임종에 삼수변이 붙었으니 청임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율명에서 한 옥타브가 높아진 청성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정간보에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가로로 읽는 정간보와 세로로 읽는 정간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악보는 가로로 읽는 정간보입니다. 자진몰이 장단의 고사리 꺾자라는 노래를 여기다 넣어놨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과 동일하게 읽으시면 돼요. 네모칸 한 칸을 박수 한 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칸수는 12칸이죠. 자, 이 속도로 노래를 해보면요. 고사리 대사리 꺾자, 나무 대사리 꺾자. 박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자, 이 속도로 밑에 셋째 칸과 넷째 칸을 읽어볼게요. 유, 자, 꽁, 꽁, 재미나, 넘, 자, 아장, 장, 장, 벌, 이여. 여러분들 빈칸 글자나 율명이 없다고 해서 그냥 띄워버리고 칸을 붙여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빈칸도 정확하게 박자를 지켜주셔야. 아! 쌤! 한 가지 놓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보여줬던 동영상 있지? 동영상을 한번 잘 떠올려보자. 여기 보면 노래 가사에 빈칸이 있어. 이 빈칸은 노래를 부르지 말고 쉬라는 뜻이 아니야. 자, 만약에 노래 개 이름을 해볼게. 고사리 대사리 꺾자. 자, 꺽이라는 이 개 이름을 끝까지 꺽. 자, 꺽이라는 한 글자를 세 칸으로 나누어서 발음을 해서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뒷칸은 자라는 글자를 자. 세 칸으로 이어서 불러라, 이 뜻이야. 만약에 여기에 가로로 이렇게 빼기 표시가 있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도 나를 두 칸으로 읽으란 뜻이지. 나무 대사리 꺾자. 여기서 만약에 빈칸에 삼각형이 그려져 있다. 만약에 여기에 삼각형을 이 끝칸에 그려볼게. 고사리 대사리 꺾자. 삼각형이 그려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 한 박을 쉬어주는 거야. 두 번째, 세로로 읽는 정간보예요. 세로 정간보는 가로 정간보로 읽는 방법과 정반대입니다. 어디서? 오른쪽에서부터 세로로 읽고요. 그리고 점점점 왼쪽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읽어 나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읽어요. 자, 읽는 방법은 동일하죠. 고사리 대사리 꺾자, 나무 대사리 꺾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명과 정간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먼저 맛보기로 소리를 내는 방법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해요. 자, 모범생 소금 준비. 네, 쌤! 소금 준비했습니다. 그거 말고! 에이, 장난이죠. 여기 선생님 소금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받으세요. 네, 바로 이 소금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가로로 부는 악기고 크기가 가장 작은 악기이기 때문에 이름이 작을소,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악기, 부는 악기 금자를 따서 소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금을 연주하기 위해서 동영상이지만 국악쌤 잠시 동안만 마스크를 벗을게요. 드라마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 마스크를 벗지 말아주세요. 네, 이 소금에서 이 부분 있죠? 가장 큰 구멍을 입을 대는 취구라고 합니다. 아랫입술을 이 취구에 약 절반 정도 아랫입술이 푹 들어가게 입술을 갖다 대주세요. 입모양은 입술을
담은 상태에서 아주 약간만 스마일한 모양. 이 상태로 이 치구를 아랫입술의 정가운데에 갖다 대주세요. 자, 이렇게 치구가 다 보이면 곤란합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서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이렇게 바람을 내뿜는 거예요. 자, 푸라고 소리를 내는데 공기가 이렇게 위로 나가게 되면 방금처럼 바람 소리밖에 나지 않겠죠. 공기를 대각선 아래로 이렇게 소금 속으로 공기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 학교에서는 절대로 이 소금을 연습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소금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연습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율명과 정관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소금이라는 악기의 정확한 구조와 역사, 그리고 소금을 짚는 법, 소금에서 소리 내는 법, 이렇게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국악쌤이 안녕.